그래서 여러분 요거 이렇게 차이 답 구한 거 보이죠? 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짰어요. 그죠? 요거 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짜보세요. 그래서 차이 값은 모두 다 음수가 안 나오고 다 양수가 나온다는 거, ABS 함수 결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볼게요. 두 번째는 max하고 min 함수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대와 최소, 이게 최대값을 구해주는 함수가 max라는 함수고 이게 우리가 maximum, 이게 최대값 이런 뜻이죠. 최소값은 minimum, 그래서 min 함수를 쓰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우리 중에 아직 최대값이 뭔지 전 잘 몰라요. 이런 분 계세요. 최대값은 제일 큰 값을 말해요. 제일 큰 값. 최소값은 제일 작은 값을 말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15, 7. 이 숫자 중에 제일 큰 값은 10. 이게 최대값. 제일 작은 값은 5. 최소값. 이해되죠? 한 번 더. 자, 숫자가 이렇게 적으면 금방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숫자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에 제일 큰 숫자 최대값은? 여러분 어때요? 한참 봐야 되죠? 뭐예요? 55. 제일 작은 값은요? 저는 한참 봐야 돼요. 5. 그죠?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많아서 이해 못 찾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보시면은 프로그램 전환 들어가겠습니다. 자, new 파일 들어가면 되겠죠? 자, new 파일 들어갑니다. 일단은 이런 숫자가 나열되면은 일단 리스트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리스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2, 5, 13. 여러분은 숫자 무엇이든 좋아요. 입력을 잔뜩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22인가요? 33인가요? 32, 33? 그냥 쓸게요. 그 다음에 26, 그 다음에 55, 21. 자, 이렇게 숫자를 썼어요. 되게 많죠? 자, 그럼 여러분이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출력하고 싶고 제일 작은 값을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최대 최소값을 모른다면 일일이 프로그램을 아주 길게 짜야 돼요. 근데 프로그램 짜다 여러분이 제일 큰 값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곧바로 프린트, 그냥 프린트 하면 돼요. 곧바로요. 그렇죠. 이렇게요. 최대값은 하고 최대값 구하는 함수가 뭐라고요? max 가로 열고 d 이렇게 쓰면 리스트 d에서 최대값을 내가 구해서 출력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프린트 또 최소값도 구해볼까요? 최소값은 뭐예요? min 가로 열고 d 이러면 이 d 리스트에서 가장 작은 값을 보여주겠다는 이야기가 돼요. 됐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됐어요? 자,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세이브. 이번에는 01-2라고 이름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run 모듈 했어요. 보세요. 와, 최대값은 55, 최소값은 5. 정말 간단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내장 함수를 이용하면은 여러분이 최대값, 최소값도 일일이 프로그램 짜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이 함수만 있으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와, 정말 쉽네요. 그죠?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편해요. 여러분이 프로그램 짤 때. 자,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얘를 응용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기존의 값보다 여러분이 입력한 값이 더 크면 브라보! 제일 큰 값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는 거예요. 와,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짜야 되느냐? 일단 기존의 숫자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 33부터 여러분 쭉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33부터 82까지가 그 기존의 값들이에요. 자,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존의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하고
내가 입력한 값이 있는데 이 입력한 값하고 비교를 해서 내 값이 더 크면 브라보, 제일 큰 값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얘의 생각은 내가 입력한 값이 기존 값보다 커야 할 텐데, 그죠? 그럼 기존의 값들 중에서 이 중에서 일단 얘네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면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야 제일 큰 애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입력한 값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크면 얘네들이 할 말이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걸 써야 돼요? 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얘네들 중에 제일 큰 값, 그걸 찾아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 값이 내가 입력한 값이 예를 들어 A면 내가 더 크면 이런 상황이면 브라보 제일 큰 값입니다. 이 메시지가 뜨면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건 이제 뭐 써야 돼요? 바로 조건문 if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조금 응용해 보는 거예요. 맥스를. 자, 여러분 머릿속에 일단 어떻게 짜야겠다 좀 감이 오세요? 이거 보지 마시고요. 자, 갑니다, 여러분. 응용이에요. new file. 자, 들어갔습니다. 뭐부터 시작을 하면 될까요? 일단은 입력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D라고 할까요? 똑같이? D는 33, 47 기존의 값들을 일단은 나열을 합니다. 23, 56, 78, 63 그 다음에 70, 82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제 기존의 값들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입력할 이제 값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입력하는 거 A라고 합시다. A는 input 해야 되겠죠. input 하고 여러분이 입력할 값을 입력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력한 이제 값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게임에서 기존에 이제 고수들이 막 있어요. 기존에 이제 게임을 한 사람들이 점수가 막 이렇게 누적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새로 이제 게임을 막 해서 판을 깨가지고 여러분의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얘네들 점수보다 여러분 점수가 높으면 어때요? You win! 메시지 뜨는 거예요. 바로 그걸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A를 입력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물어봐야 돼요. 뭐라고요? 만약에 if 뭐라고 물어보면 되죠? 이거 여러분 우리 기초 때 배웠죠? 이거 이렇게 입력하면은 아무리 숫자를 입력해도 얘는 문자값이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요? int 가로 열고 a 이렇게 써야 돼요. 됐습니까? 정수로 바꿨다는 얘기죠. 이것도 내장함수예요. 이제 말씀드리지만 얘는 어떤 값을 정수형 숫자로 바꿔주는 그런 함수예요. 된 거죠? 자, 너가 더 커? 누구보다요? 누구보다 크다 그래야 돼요? 그렇죠. 맥스. 우리 중에 바로 누구? 우리 중에 D. 내가 지금 리스트 D에서 최대값을 뽑아왔는데 너가 걔보다 더 커? 하고 물어본 거예요. 뒤에 콜론 잊지 마세요. 이런 어떤 메시지? 프린트. 그 다음 뭐라고요? 브라보. 예, 브라보. 가장 큰 값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뿌리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다 됐어요. 자, 세이브 저장합시다. 뭐라고요? 01-3. 자, 저장했습니다. 저장하고요. run 해볼까요? run 모듈. 자, 값을 입력하래요. 여러분 얼마 입력할까요? 저는 90점을 입력했어요, 제가. 엔터 하니까 어때요? 브라보! 가장 큰 값입니다.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값보다 더 큰 값이니까 메시지가 뜬 거예요. 기존의 값 아무리 커봤댔자 82가 제일 큰 값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90이니까 얘네보다 더 크니까 어때요? 이 메시지가 뜬 겁니다. 얘네보다 작은 메시지 여러분 표시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죠? 만약에 작은 값이 들어와도 메시지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쯤에 else 쓰면 돼요. 프린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안타깝네요. 이런 식으로 더 큰 값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뿌리면 되겠죠. 그렇죠? 자꾸 응용하셔야 돼요. 세이브. 한번 해볼까요? run 모듈. 자, 얼마 입력해볼까요? 값을 80을 입력해볼게요. 나 게임 점수가 80이 나왔다. 안타깝네요. 더 큰 값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응용을 맥스 함수하고 얘네들하고 응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 썸이 나왔어요. 썸. 리스트에 있는 항목들을 더해서 그 합계를 반환하는 함수가 바로 썸이에요. 썸은 더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 기초 때 이거 더하는 거 이런 식으로 많이 더했단 말이에요.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누적하는 거구나. 맞아요. 썸은 썸 더하기 i를 간단하게 썸,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플러스 이꼴 i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데 이건 이제 파이썬에서 좀 에러가 자주 나는 거니까 썸은 썸 더하기 i 하면은 썸에다가 i 값을 계속 어떻게 돼요? 누적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모든 합계를 다 더해 주는 게 바로 썸이었어요. 기초 때도 여러분 이거 변수로 써가지고 우리가 작업했었어요. 기억나요, 여러분? 그래요. 이걸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어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요. 자, 우선 몇 개를 닫겠습니다. 많이 열려 있어가지고요. 자, 보세요. 이것도 닫고. 자, 파일에서 뉴 파일 눌렀습니다. 그래서 D는 그냥 간단하게 D는 그 다음에 뭐 12, 5, 그 다음에 뭐 13, 17, 32 조금만 쓸게요. 5개? 네, 이 정도만 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거를 우리가 기초에서는 이거를 이제 다 더할 때 썸은 0, 이 썸이라는 걸 변수로 잡았었어요. 그래서 for I in D 이렇게 한 다음에 썸은 썸 더하기 I 해가지고 이 각각의 애들을 하나하나 접근해서 썸에다 다 누적해서 더했단 말이에요. 더한 다음에 아이고 여기 콜론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은 여러분이 여기다 뭘 했냐면 프린트 그래서 합산 결과 더한 결과 썸에 모든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출력하고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 기초 때 이런 거 했었는데 자 01-4로 저장할게요. run 모듈 해보니까 어때요? 탑 나오거든요. 79 그죠? 그런데 이 썸이 변수뿐만 아니라 내장 함수로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제가 주석을 달겠습니다. 여기다 자, 점을 3개 이렇게 찍어도 이게 주석 처리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네, 이렇게. 제가 여기다 써놓을게요. 뭐라고 쓰냐면은 이렇게요. 썸을 변수로 아이고 이런 썸을 변수로 이용했을 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짠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썸이 이제 함수가 되면요.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썸 가로 열고 D 이렇게만 쓰면은 D의 모든 값들을 다 더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와 정말요? 네.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더한 김에 프린트도 하자. 프린트 가로 열고 합산 결과 하고 썸 D 이렇게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포고 뭐고 필요 없어요. 정말 간단하지 않아요? 답이 나올까요? 그럼요. 세이브하고 run 모듈 79 똑같잖아요. 정말 간단하다. 그쵸? 그래서 이런 유용한 함수들을 사용하면 여러분 계산 과정이 훨씬 더 간단해지고 프로그램도 짧아져요. 쉽죠? 예.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val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예, 얘는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파이썬에 바로 계산 수식처럼 실행하여 결과를 보여주는 아주 유용한 함수예요. 얘는 자, 우리가 키보드에서 직접 값을 입력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값을 입력받아서 3을 곱한다고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3을 곱한다. 그러면 A는 input 값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이 값을 입력하면 이거 숫자 정수로 바꾼 다음에 곱하기 3에서 답 구했잖아요. 그죠? 우리 이거 기초 때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 eval이라는 거를 쓰면은 얘가 문자열이어도 이거를 수식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eval A 이렇게만 쓰면은
이게 수식이니까 당연히 A가 문자가 아니라 숫자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돼도 답이 나와요. 이해되죠? 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렇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파일에서 new 하겠습니다. new 파일. 자, 예를 들어 A는 아주 간단하게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A는 input하고 계산식을 입력하세요. 자, 제가 계산식을 입력하라고 썼어요. 그런 다음에 print 계산 결과 자 썼습니다. 한 다음에 eval 자 eval을 썼어요. eval 가로 열고 A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 A 안에 들어있는 게 문자열이어도 얘는 수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일단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자, eval A 곱하기 5. 자, 이렇게 했어요. 엔터 쳤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했어요. save 1-5. 자, 저장하고 자, int 함수 쓰지 않았습니다. run 모듈 하고 제가 값을 계산식을 입력하라는데 그냥 9만 입력을 했어요. 엔터 치니까 9, 5, 45. 아까 곱하기 5 있었죠. 그러니까 int 함수를 쓰지 않아도 이게 숫자가 됐기 때문에 답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얘는 수식으로도 인식한다 그랬죠? 자, 잘 보세요. run 모듈. 자, 이번에 제가 식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7 빼기 4. 수식이에요. 그죠? 자, 이게 평상시 인풋이라면 이거 계산 안 돼요. 이거 문자열이에요. 그냥. 근데 이게 eval 함수를 만나게 되면 7 빼기 4라는 수식이 돼요. 그럼 7 빼기 4에다 곱하기 5가 되는 거예요. 7 빼기 4 하면 3 되죠. 3에다 5 곱하면 3, 5, 15. 그죠? 15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 빼기 4라는 식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7-4라는 그 글자를 문자열을 받아서 수식 7 빼기 4로 바꿔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5를 내서 답이 15가 나온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키보드로부터 어떤 계산식을 직접 입력받아서 여러분이 결과를 구하고자 할 때는 이 eval 함수를 사용하면 아주 편리하다는 거예요. 됩니까? 자, 이번에 곱하기 5 빼버리고 한번 해볼까요? save. 자, run 하겠습니다. run 모듈. 자, 이번에 제가 복잡하게 쓸게요. 120 빼기 5 곱하기 4. 자, 이렇게 했어요. 자, 120 빼기 5 곱하기 4. 답 나오잖아요. 확인되죠? 그러니까 얘는 곱하기가 먼저니까 요거 계산 먼저 하고 120에서 120에서 20을 뺀 거예요. 5, 4, 20. 그죠? 그래서 100이 나온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문자열로 입력받은 걸 수식으로 바꾸고자 할 때 eval을 쓴다. 됐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이 나왔습니다. alien이 나왔어요. alien은 되게 유용한 함수입니다, 여러분. 얘 몇 번 더 만나게 돼요. alien은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하는 함수예요. 문자열의 길이요? 네, 길이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키보드에서 입력한 글자가 몇 글자인지 이거를 알아맞혀 달라. 얘가 생뚱맞게 막 우리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키보드에서 입력한 게 도대체 사용자 마음인데 내가 어떻게 그 글자 수를 알까? 그죠? 바로 alien. 이게 alien이 영어로 length. length. length가 길이 이런 뜻이죠? 네. 그 length에서 따갖고 온 함수예요, 이게. 요거 앞에 세 글자만. 그래서 문자열의 길이나 또 그 리스트에서는 그 문자의 항목의 개수가 몇 개인가 이거를 구해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alien 함수예요. 굉장히 많이 쓰여요. 자, 그럼 여러분 보실까요? 일단 얘는요, 이렇게요. 자, 너무 많으면 머리 아프니까 자, 지운 다음에 파일에서 new 파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는 input 했습니다. 그리고 네, 뭐 문자 값을 입력하세요. 자, 값을 입력하세요. 자, 썼습니다. 썼죠.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프린트
다음에 입력한 글자, 입력한 문자열의 길이는 이렇게 됐죠? 그럼 문자열의 길이는 사용자가 뭘 입력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 길이는 len 쓰면 돼. len 가로 열고 a 이렇게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끝. 아주 간단하죠? 자, 세이브 해보겠습니다. 1-6 입력해요. 자, 6. 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run 해볼게요. run 모듈 이렇게요. 자, 값을 입력하세요.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이 입력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서대문 한글로 써볼게요. 서대문 지점 됐죠? 서대문 지점 우리 산업 됐죠? 자, 엔터 꽝 하니까 어때요? 문자열의 길이는 10글자. 왜 10글자죠? 이러는데 띄어쓰기 한 칸. 됐죠? 그래서 하나 서대문 지점 5글자, 6이 한 칸 6개, 7, 8, 9, 10. 딱 맞죠? 이렇게 문자열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함수가 뭐다? len이다. 이해되셨죠? 간단하죠? 얘는. 이거 그래서 사용자가 이건 이제 이럴 때 쓰면 돼요. 문자열의 길이가 암호가 6글자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정말 입력한 글자의 길이가 6글자 맞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제 len 함수를 이용하면 편하겠죠.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len 함수는 리스트의 항목의 개수를 알아낼 때도 사용을 합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 이거 안타깝네요. 자, 여기서. 값을 입력한다고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응용이 안 되겠군요. new 파일. 자, 한 번만 더요. 여러분의 친구 목록을 한번 쭉 나열을 해보세요. 괜찮아요. 저 따라서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프렌드라는 리스트 목록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문자는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 찍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친구 이름을 써보세요. 저도 저의 친구 이름 목록을 막 써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해요. 이렇게 가능하시죠? 자, 이렇게 쭉쭉쭉 나열을 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쭉 한 다음에 자, 다 됐어요. 이렇게. 자, 입력을 하고 여러분이 이 리스트의 개수가 모두 몇 개인지, 이 리스트 항목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런 게 궁금할 때는 그냥 곧바로 프린트,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 프린트, 그 다음에 친구들의 숫자는 자, 이렇게 하고 len스란 얘기예요. len 가로 열고 여기다 리스트 이름인 friend 이것만 써주면 그 리스트를 구성하는 항목의 개수를 얘가 출력해 주더라 이것입니다. 이해돼요? 자, 1-7로 하겠습니다. 7 저장 됐어요? 자, run 해보도록 합니다. run 하니까 어때요? 친구들의 숫자는 5명 맞습니까? 정말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정말 5명 맞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눈에 보이는 개수로 이 숫자를 세시면 되는 거예요. 가능하죠? 이해됐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문자열과 관련해서 len 함수를 배웠는데 len은 여러분 앞으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너는 중요한 함수구나 하고 눈도장을 딱 찍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 오늘의 핵심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함수가 ABS 있었고 또 max하고 min 있었고 기억나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sum도 있었고 또 equal도 있었고 또 또 하나가 len 함수 있었고 6개. 그 다음에 함수의 목록을 보여주는 dir 함수 있었고요. 그죠? 7개를 배웠어요. 자, 오늘의 핵심 내용 정리하면서 부족한 거 부연 설명 들어갈게요. ABS 함수를 이용하면 부호 구분이 없는 숫자를 반환해줘요. 그죠? 그럼 여러분 퀴즈. 자, 곧바로 맞춰보세요. A는 ABS-100 더하기 ABS 10. 프린트 A 하면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자, A의
C의 결과 얼마 나와요? 일단 말씀해 보세요. 자, ABS 마이너스 100 하면 이거 답 얼마? 마이너스 100 절대값은 100. ABS 10은요? 이건 부호가 없으니까 그냥 10. 두 개 더하면 110. 따라서 프린트 A 하면 110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의심나면 이거 파이썬으로 곧바로 만들어 보세요. 그 쉘에서 그냥 입력하면 돼요.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2번. int 함수는 값을 정수로 변환시켜주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인풋에서 int하고 인풋 값 a 이렇게 입력하면 문자 열이어도 이게 정수값, 정수 숫자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죠? 그래요. 정수로 변환시켜주고 float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는 정수를 실수로 변환시켜줘요. 무슨 말이냐? 안 배웠는데. 맞아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파일에서 new 파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요. A는 12.2378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B는 5가 있어요. B는 5. 자, 됐어요. 그런 다음에 프린트 하고, A를 간단하게 쓰죠. 정수로 변환하면. 자, A를 정수로 변환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int라는 함수를 쓰면 돼요. int A. 이러면은 얘가 정수값이 돼요. 그럼 답이 얼마? 1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프린트 B는 지금 5 정수죠? 네. B를 실수로 변환하면, 자, 실수로 바꿀 때는 int 함수가 아니라 float 함수를 쓰는 거예요. float B 이러면은 정수값을 실수로 바꾸세요. 이런 뜻입니다. 실수라는 건 소수점을 키워요? 안 키워요? 키운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이제 입력을 다 한 거예요. 자, 그럼 다 됐으면 이제 뭐 하시면 돼요? 파일에서 세이브 합니다. 이번에는 1-8로 저장을 하면 될까요? 네, 1-8 저장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 자, 보세요. 이제 답이 어떻게 나오나? run 모듈. 보세요. 정말 int 함수를 썼더니, 자, 보세요. 아이고, 이런. 여기 보면 12.23인데 답이 12가 나온 거 보이죠? 그 다음에 B는 5인데 5.0이 붙었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5.0이 붙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실수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수점을 키우면 제가 실수라고 했죠. 그래서 알아두세요. 우리는 그동안 int만 이용해서 정수로 바꾸는 것만 알았는데 이제 2편에서는 정수를 실수로 바꿔야 할 때는 플로트 함수를 쓰면 된다는 거 요거까지 아울러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플로트 함수까지 해서 그 내장함수 8개를 공부를 해봤어요, 여러분. 헬프까지 포함하면 9개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내장함수를 기초로 하여 우리가 앞으로 그 어떤 프로그램들을 짤 때 좀 더 쉽게 얘네들을 이용해서 쉽게 한번 프로그램을 짜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사용자 정의함수 있죠? 직접 이제 함수 만드는 거예요. 와, 내장함수 같은 거는 쉬운데 우리가 이런 함수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러시는데 모르시는 말씀이세요. 그 내장함수도 사실은 우리가 그냥 불러다가, 자, 아까 여러분 ABS 썼던 거 기억나죠? ABS 이렇게 쓰고 이 안에다 숫자만 쓰면 얘가 절대값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함수 이름이에요. 이걸 우리가 부른 거예요. ABS야,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럼 얘가 파이썬에서는 이미 이 ABS 이 함수에 대한 거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걸 여러분이 그냥 편리하게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도 못할 게 없어요.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만들어서 불러다 어떻게 쓰는지 그 방법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좀 어렵겠지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